나오고 있는 많은 이슈 중에 핫한 이슈만 골라봤습니다. 분석해보고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슈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4가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6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9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예상보다 좋게 발표됐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자동차주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자동차주들은 내수 부진과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진한 것은 맞지만 향후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과한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자결제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스마트폰 직불결제 허용 소식이 투자 심리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도 미디어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엔터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디어주는 향후 LTE 서비스의 확대 및 콘텐츠 산업의 강세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며 스마트폰 보급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장인데 다행히 시장 반등이 나왔어요. 네. 간밤에 좀 긍정적인 재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쪽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저 먼저 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실업자들의 그 수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중국에서 PMI 지수가 먼저 발표되게 됐는데 이게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2로 확장 국면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어제 중국장도 1.7%대의 그 급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일단 경기 회복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미국에도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죠. 그런 대선 변수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증시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실적이 나쁜데도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적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특히나 어제장이라든지 그저께 계속 요즘에 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실적에 그런 어떤 우려감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변수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번 달 12일에 브뤼셀 회담에서 그리스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이라는 첫 번째 변수가 11월 6일이죠. 미국 대선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세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870선을 하방 경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또한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지수로 해서 1980선을 넘어가기는 좀 버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변수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증시는 위아래 등락폭을 크게 보이는 그런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승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1980선을 넘어서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의문점이 되게 많죠. 미국의 그 고용 수치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 수치가 그 통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지표냐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은 향후에 지켜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일부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와 실물 경기와의 연관성은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실물 경기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죠. 일단 방금 전략을 세우셨는데 상승 시에 단기 차익 실현 전략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게 되면, 제가 레인지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1870에서 198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거 봤을 때는, 지금 192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부분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신규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사실상 그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물론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역시나 종목 장세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적 우려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일회성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4분기까지 물론 4분기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은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셨다가 관망 후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템포 좀 쉬시는 네.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자동차주들의 급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콜 루머도 있었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자동차주 부진했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환율 문제죠. 네. 이제 수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됐을 때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매출 추이가 줄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특히나 GM이 이번에 깜짝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국방부에서도 그렇지만 GM의 그 볼트라는 전기차가 팔리지 않자 이 국방부에서도 그걸 사주면서 GM의 실적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추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자동차 3인방이라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어제 그 리콜이라는 루머도 이렇게 돌게 되면서 급락하는 여파를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주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차화정이라든지 전차라든지 그 안에 꼭 섞여 있었죠, 자동차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단기적으로 단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2, 3년간 주가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오히려 자동차주들이 이 상황에서는 방어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 그렇게 뭐 회사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땐 주가 상승 탄력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인 실업률 해소를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선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경향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별로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으로 매출 비중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품주들 중에서도 어차피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계속해서 한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나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발 그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품